김성수 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토요일이면 늘 찾아오는 특별한 시간이죠. 파격 수다가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단촐하게 세 명이서 얘기하게 됐는데 정말 기쁜 소식을 함께 분석해 보기로 하고 세 명밖에 안 온다는 거 굉장히 참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는 3명이지만 예. 구독자는 8만 명이니까 8만 3명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내 저 명민선 막내. 막내 아니시가 무슨 소리세요? 막내가 아니, 권연아 그 홈런은 평론가서부터 네. 자신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막내, 제가 막내입니다. 권연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명민준입니다. 너무 심플하잖아. 너무 심플해요?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오늘 그렇게 옷도 약간 다이너마트식으로 아, 입고 가서 BTS 제가 네. 오마주이자 네, 팬심을 그거를 따라하셨네요. 누구든 누구든 거기 옆에 서 있어도 약간 멤버처럼 이질감이 좀 덜하게 옷을 입고 왔어요. 책임지실 수 있나요? 책임은 못 집니다. 네. 아니 분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뮤직비디오는 보시고 온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옷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뮤직비디오를 사실- 봤는데 사실 그 느낌 약간 경쾌한 느낌만 응. 비슷하고 어. 그쪽 이제 레트로 음. 또 이렇게 그런 디스코 감성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경쾌함만 좀 비슷하다. 음. 느낌만 비슷하다. 오케이.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서 한번 좀 사방을 한번 찍어 보시죠. 디스코의 그 가장 전형적인 동작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시켜보고 본인이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으셨어. 아 근데 춤이 이게 디스코 같으면서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오늘 포인트야. 이렇게 막 그게 이렇게 오늘 하는데. 포인트. 오! 역시 춤을 췄었어요. 역시 클럽명. 그럼요. 야, 아니 뭐 여기서 클럽이 왜 나와요? 클럽명. 야,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 명민준 아나운서 굉장히 즐겁게 네. 방송을 준비하셨고 음. 연하님도 사실 팬심으로 준비하셨다면서요. 제가 사실 방탄소년단을 예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음. 뭐 노래도 그냥 인기 있네 이랬는데 와 이번에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귀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꽂힌다. 네,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의상 컨셉은 뭐예요? 오늘 의상 컨셉은 제가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다 남자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미 컨셉으로 아. 준비해봤습니다. 아미 컨셉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리액션이거든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왜 거 아미를 보면서 왜 그렇게 해요? 그래도 네.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리액션이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팬심이니까? 팬심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컨셉이지 않습니까? 네, 머리가 막 반짝반짝. 와 하는 오늘 게 진짜 보이시죠? 들어오자마자 네. 깜짝 놀랐어요. 이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네. 다 머리가 잡힙니다. 엄청 반짝반짝하고. 블루 글리터 네. 헤어스프레이. 네. 분장팀을 따로 또 불러가지고 불러서. 옷까지. 완벽하게 좀 이제 오마주죠. 이런 게 아. 오마주죠. 제가 코스프레를 하면서 제가 RM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RM이 다이너마이트에서 입었던 의상이 약간 루즈핏 흰색 와이셔츠. 일부러 가 샀어요. 네, 루즈핏인가요? 루즈. 왜 팩트로 아주 뼈를 휘어버리네. 자, 그러면 오늘 진짜 확실하게 음. 우리 그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왜 빌보드 차트에서 핫백에서 1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서로 조금씩은 아시죠? 이게 그럼요. 핫샷으로 1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핫샷이라는 게 원래 들어오면서 바로 차트 인하는 게 핫샷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건 핫샷으로 1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데뷔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팀밖에 이렇게 못했다고 들었어요. 비틀즈도 못한 거예요. 진짜요? 그럼요. 예. 진짜 대단한 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고 뭐 아시아에서 뭐 두 번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아시아에서도 1위. 그 얘기 나중에 좀 하겠지만 예전에 이제 빌보드 차트 집계 방식이 좀 이상할 때 잠깐 일본 애들이 1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외에는 없어요. 아시아에서 1등은. 안악이라고 하는 노래도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가수가 빌보드 차트 인을 했던 적인데 1위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강남스타일이 2위를 7주 동안 했었어. 근데 1위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때는 1위를 못했고 또 지금까지 이제 우리 방탄소년단도 사실상 3위인가 4위인가 온이 했던 게 최고였는데 그 이상은 왜 못했고 이번에는 핫샷으로 넘버원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네.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진짜 사건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진짜 솔직히.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기운을 충전을 해야 되니까 진옥고 타임, 아, 저 사실 이거 먹으려고 와요. 심향단 타임.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저 사실 안 와요. 음. 진짜로. 예. 일주일에 이것만 기다려. 저건 너무 센데? 그렇죠. 이게 심향단은 솔직히 굉장히 꼼꼼하게 포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또 예. 봉투에 들어있는 거. 그렇죠. 안에 또 비닐봉지로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치명단 먹고 아주 산 증인 아닙니까? 진짜. 이거 먹고 바로 화장실 가고. 먹고 나서 예. 바로 5분도 안 돼서 화장실에 가서 아, 속을 다 비우고 너무 그리고 와서 너무 쾌변이라고. 제가 어쨌든 너무 쾌변이라고. 너무 이거 TMI 아닌가요? 이야. 그러니까요. DTI 아닌가요? 저는 그냥 좋다고만 했어요. 저는 진옥고. 진옥고는 이지컷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주머니에 포켓 스타일로 집어넣고 있다가 그냥 쏙 따면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앞에 PD 분들 계시는데 침 이렇게 줄줄 흘리고 계세요. 먹고 싶어서. 와. 나중에 끝나고 또 이렇게 하나씩 또. 쓰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쓴대요. 꼬봐 입맛이 진짜? 훨씬 더 어른스러워. 저도 입맛이라. 아 좀 뭐라 해야 되지? 어우 써. 뭐가 진짜 안 쓴대? 야 진짜 이 정도로 쓴다 그러면 진짜 혀가 뭐가 망가져 있는 거야. 거의. 설탕에 중독돼 있는 거야. 아니, 진옥고는 솔직히 진옥고보다는 쓴맛이 있는데요. 있죠. 처음 들어갈 때만.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뒤에 단맛과 신맛이 싹 기분 좋게 올라오죠. 이게 녹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맛 같아요. 이게 치명단은 한약에서 가장 귀한 재료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이게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삼이죠. 삼, 인삼, 홍삼, 산삼. 근데 여기서는 홍삼이 들어갔어요. 홍삼. 홍삼은 육년근을 특별하게 쪄서 그 약효를 농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산삼에 준한다라고 얘기해서 홍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녹용이 들어가거든요. 녹용. 녹용은 옛날에 비싸서 먹이지를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제 동생들이 저를 굉장히 좀 질투를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용이 들어간 약을 어렸을 때 먹었고 동생들은 용을 못 넣어줬다고. 와 엄청 잘 살았나 보네요. 선배님. 잘 못 살았으니까 네. 새싹노이 동생들은 전부 인삼 들어간 걸 먹고 나는 녹용 들어간 걸 나 혼자 먹었다니까. 저희는 집 앞에서 가재 잡아 먹었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근데 녹용을 드셨다니까 엄청 일단은 예. 못 살아서 인삼을 드셨나요? 어쨌든 여기 그 녹용과 치명까지, 그래서 치명, 녹용, 홍삼 세 개가 들어갔으니까 한방에서 최고 약재라고 불리는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혀가 살짝 얼얼한 거는 침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명 탓도 있겠지만 혀가 얼얼한 건 사포닌 성분, 그러니까 홍삼 성분이 잘 좋은 쓰고 성분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사실은 조화가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화를 위해서 당귀라든가 산수유라든가 그 또 뭐 구기자라든가 뭐 지황, 복령, 벌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약성들을 잘 조화시키게끔 하는 그런 특별한 이제 조제를 갖다 한 거죠. 근데 저는 특별히 이 치명을 강조하고 싶은 게 꼭 기억해 주세요. 연하님은 이제 또 그 뭐예요? 그 언론고시를 보셔야 돼요. 언론고시. 예비 그럴 때 PD님. 치명이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갈 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뭔가 준비를 하는데 특히나 암기할 것들이 많을 때, 이럴 때 이제 치명을 권해주거든요. 수험생들도 이게 진짜? 좋겠어요. 수험생도 좋아요. 하나씩 그냥 챙겨 다니면서 어. 먹으면은 하루에 한 개 먹으면 되는 거야. 아 편하잖아. 그리고 입맛이 막 저기는 쓰다 그러지만 저게 쓰다는 건 진짜 사실 혀가 막 이상한 엄청 거고.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혀가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그 한약 먹으면 환을 먹든 뭘 먹든 너무 쓰다 그래가지고 뭐 사탕을 먹어야 된다는 둥 뭐 물을 마셔야 된다는 이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씹어 먹고 그냥 입안에 있는 은은한 한약 향을 즐기면서 그냥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치명단, 요거는 진짜 27만 원짜리를 우리 이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버한테만 놀라지 마십시오. 27만 원짜리 15만 원이 아 있어요. 진짜요? 아 근데 너무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석 선물 딱입니다. 추석 선물. 그리고 진옥고는 이게 진짜 동의보감에 있는 그 제조 그 레시피거든. 또 제조 방식도 그대로 하나 만드는데 일단 5일 동안 옹기중탕해야죠. 7일 동안 숙성해야죠. 이거 하나만 갖고도 1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서 그래서 제공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걸 75,000원에 12만원짜리를 75,000원에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추석 선물 하실 때 여기 문의 전화번호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심지어 선물할 거예요라고 하면 선물 포장까지 무료로. 그래서 다 무료 배송까지 다 해드리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대해 요즘에 건강 많이 챙기시는데 이런 걸 그렇죠.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정말 내가 면역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치명단 그리고 30, 40대 좀 이렇게 기가 화한 친구들한테는 약간 진호권 쪽으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기운 나시죠? 너무 네, 좋아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고! BTS의 성과를 좀 한번 간략간략하게 수치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뭐 자료들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랬잖아요. BTS가 세운 기록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나는 기록 조금씩 하나씩만 얘기해 봅시다. 일단 이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했다. 그 대한민국 최초고 아시아 최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설명을 좀 했지만 다른 기록들 또 어떤 것들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일단 이 빌보드 관련해서 무엇보다 뭐 지금 1위도 할 수 있었지만 1위에 이제 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시작이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5년 11월에 화양연화 파트 예. 2로 빌보드 200에 이제 171위로 처음 진입을 차트인. 했다고. 그때만 해도 이거 그냥 어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외국에서 듣지? 참 신기하다. 왜냐면 화양연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그렇게 대박 느낌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좀 뭐 신인상은 좀 받았지만 잊혀질 것 같았던 그룹이 살아있네. 요 정도였어 화양연화 때만 해도.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0대들 중심으로 아주 열광적인 그런 팬덤들이 막 형성되고 있었어요. 예. 그 이유가 더 엄청난 그런 성공되고 있지만 어쨌든 사실 화양연화? 비공식 데뷔는 2010년이고 그렇죠. 공식 데뷔가 2013년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단 그분들 자체로는 이것까지 차트인하기까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죠. 엄청난 또 유튜브 차트를 네. 얘기를 하자면 유튜브 차트. 이제 이번에 신곡 8월 21일에 신곡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단 기간 유튜브 1억 뷰라는 조회수를 달성하게 됩니다. 예. 사실은요 이 기록들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해도 자 빌보드 200라고 하는 차트가 있잖아요. 이게 앨범 차트잖아요. 네, 앨범 차트죠. 사실은 이 앨범 차트는 앨범 전체의 완성도나 혹은 만족감이 있어야 사실 차트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화양연화가 올라간 다음부터 계속 발매를 하는 거 다 올라갔어요. 차트인 200에 다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4편이 전부 다 200에서 1위를 합니다. 4번 연속 1위를 한 그룹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틀즈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단기간, 기간 자체가 1년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다. 2년 안에 4개를 다 1위를 하는 거. 그것도 최초라고 저는 진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거기다가 소셜 차트라고 있어요. 소셜 아이돌. 그러니까 아이돌 중에서 그 소셜 부분에서 194위간 1위예요. 194번째 1위, 194주. 194주간 계속 1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내내 1위를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그 빌보드 차트가 만들어진 역사상 그리고 소셜 차트가 만들어진 역사상 이렇게 내리 1위를 한 것도 기록이고 그렇죠. 당분간은 BTS 이외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싱글 차트 핫 100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 빌보드 자체라는 그런 체감이 얼마나 큰지 사실 잘 못 와닿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블랙핑크나 이제 싸이로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네. 블랙핑크는 이제 핫백 같은 데서 최고 올라간 게 33위. 그리고 싸이는 그 강남 스타일로 진짜 대박을 쳤다고 우리가 막 대서특필하고 그랬는데도 1위는 결국 못했어요. 그렇죠. 7주 동안 2위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BTS가 데뷔하자마자 이걸 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1위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은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핫샷으로 바로 그 1위를 차지해야 하는 데는 이 라디오 방송의 힘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 그
싸이가 2위에서 7주간 머무르다가 결국은 1위를 못했던 네네. 거기에는 뭐 강력한 라이벌이 있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라디오 방송에서 약간 제대로 된 횟수가 못 나오는 이게 좀 커요. 일단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들이 자기 굉장히 그 오래전서부터 그 지역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면서 네네. 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정서들을 반영한 선곡들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미들이 그냥 열심히 신청곡을 갖다가 날려도 막 이렇게 쌓여도 이게 한글 가사일 때는 사실은 좀 자주 이제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리퀘스트 될 때 이게 다이너마이트는 그냥 영어 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틀어줄 수가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이유가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되는 그런 리듬이라든가 또 그 어떤 장르.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그 편곡의 그 트렌드가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그 대다수가 좋아하는 약간 레트로지만 뉴트로라고 말할 수 있는 7, 80년대의 디스코를 디스코 팝으로 조금 더 지금 동시대에 맞게 편곡을 한 그런 그 노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기분 좀 좋아지고 싶어요. 가사와 상관없이 누가 들었는지 상관없이 한번 우리 자 업해볼까요? 그러면 틀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싹쓸이도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 바닷가가 뜰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비슷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핫하게 차트인에서 막 핫하게 막 틀어지고 있는 노래들이 다 그런 뭐 그런 약간 디스코풍의 옛날에 7, 80년대 미국의 디스코 같은 그런 노래들을 다시 현대의 그런 느낌으로 해석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애플뮤직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동시대에 특히 미국에서 어떤 음악들을 좋아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뉴트로라고 해서 7, 80년대 디스코를 갖다가 재해석한 그런 노래들도 새롭게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 애플뮤직에 강력하게 이렇게 그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테마로 음악들을 갖다 묶어줘서 그냥 테마를 갖다 골라서 딱 들으면은 그거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가게나 이런 데서 그런 걸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꼭 디스코가 들어가 있어요. 디스코 굉장히 그야말로 이쪽에서는 소울 뮤직 같이 많이 그 소비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EDM 그러면서 90년대의 EDM의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 EDM의 뿌리는 디스코고 그 디스코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더욱더 사랑받게끔 포장이 된 게 EDM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뉴트로의 현상이 미국에서는 그런 형태로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딱 맞는 상품을 딱 내놨기 때문에 영어 가사에다가 그런 트렌드를 다 갖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라디오에서 틀어줄 수 있게 됐다. 맞아요.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뭐 전국적으로 2,400회 정도가 이게 방송이 됐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네요. 네, 계속 들려 나오는 거죠. 제가 그 호주에서 이제 대학교 나왔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2009년부터 2013년, 14년까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진짜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 있을 때 막 한류 해가지고 비소녀시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왔다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해외 외국 사람들은 사실 시큰둥해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고 괜히 우리나라에서만 무슨 한류다 면에서 막 난리쳤었는데 그러면서 진짜 제대로 대박친 게 싸이 강남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돋았던 게 차 타고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그 로컬 라디오인데 호주는 특히나 더 보수적이고 좀 트렌드가 느려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어 가사 그러니까 다른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노래를 튼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강남 스타일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와 이게 한국 노래가 이렇게 호주 그런 로컬 라디오에서 나온다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 언어의 벽이 좀 허물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한 번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BTS가 나오면서 한국어 가사도 사람들이 아이고 공부하면 음도 좋고 내용도 좋고 공부하면 되겠다. 약간 이러면서 친숙해졌는데 그 친숙함을 넘어서 영어 가사로까지 나오니까 거기다가 또 가사 자체가 되게 힐링되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반응을 이끌어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연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K-팝이라는 그 음악의 부문 자체가 사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서브컬처의 형식으로 맞아요. 받아들여졌다면 이제는
MTV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사관왕했죠 또. 네, 사관왕을 하고 거기서 공연을 했잖아요. 예. 공연이 방송으로 또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상을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받은 그 종목이라고 할까요? 그 목록 자체가 K-팝이라는 그런 장르를 자체가 떠났죠. 장르로 예. 상을 받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는 그 K-팝이라는 게 하나의 하위 문화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라틴이나 하우스 뮤직처럼 하나의 맞아요. 장르로 탄생하게 된 게 아닌가. 예. 그런데 일조했다고 저는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K-팝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를 완성시킨 그런 팀으로서 이제 BTS를 갖다 꼽는 거고 동시에 K-팝이라고 하는 장르를 넘어서 예를 들어 마이클 잭슨이 있잖아요. 소울 뮤직이라든가 블랙 뮤직이라고 하는 장르를 넘어섰잖아요. 그쵸. 그래서 흑인 음악들을 완전히 미국의 주류 음악으로 각인시킨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한다면 K-팝을 그야말로 장르에 묶이지 않게 장르를 넘어서 혹은 소셜이라고 하는 공간을 넘어서 확실하게 미국의 주류 트렌드로 각인시킨 팀이 BTS다. 특히나 이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실제로 포브스지에 어떻게 실렸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포브스지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이너마이트의 성공은 서양 청취자들이 비서구권 아티스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패러다임이 전환됐음을 알려주는데 부족함이 없다.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냥 이게 뭐 K-팝 노래였어? 다들 놀라는 거야.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BTS라고 하는 팀들을 몰랐던 사람들도 그냥 이거는 흥얼흥얼하면서 같이 따라 부르다가 어느 순간 너무나 내 몸을 갖다가 이렇게 흥겹게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음악인데 알고 봤더니 K-팝이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뭐 라디오 그 미국 지상파 라디오에서 힘을 보탰는데 그게 영어로 불려져 있기 때문에 힘이 보태졌고 여러 리믹스가 엇갈리게 출시되면서 노래의 첫 주 판매량과 스밍을 증가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BTS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곡이 하나 딱 나왔다. 그러면 그 곡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자연스럽게 뮤직비디오도 A컷, B컷 막 이렇게 출시를 해요. 이번에도 B컷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예. 그리고 또 뭐 리믹스가 새로 얹어져 있는 버전들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더불어서 이제 BTS 채널에 가보면 그런 식으로 뭐 새롭게 뭐 도전을 한다거나 새롭게 장난을 쳐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함께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BTS라고 하는 테마로 놀 수가 있게 충분히 만들어준 그런 식의 어떤 서비스 이게 이제 팬들을 중심에 놓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아니라면 이거 다 일일이 돈 받고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이 훨씬 더 BTS를 갖다 사랑받게 해주는 그런 어떤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또 해주네요. 제가 2013년에 처음에 그 사회생활을 회계법인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 감사팀에 있었는데 예. 제가 어떤 중소기업에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자기 아들 내미가 이번에 그 아이돌로 데뷔를 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뭐 이렇게 그룹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에이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에이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잠깐. 그래가지고 내가 웃었어요. 왜냐면 방탄소년단이 뭐예요? 북한 그룹도 아니고 내가 그래서 사장님 북한 그룹이에요? 말하면서 장난쳤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장님한테 악플 잘해줄 달던 걸. 인간이 너구만 지금. 잘해줬어야지. 그때 잘해줄 걸. 이거 봐 사람이 아니 그때 2013년에. 당시에 실제로 야. 그 악플을 갖다가 그렇게 북한 애들이냐 이러면서 맞아, 단 애들이 맞아. 되게 맞아요. 많았고 근데 이름 촌스럽잖아 사실. 그리고 뭐가 촌스러워? 아니 지금이야 그렇지. BTS 하면 솔직히 좀 이게 뭐 멋있는데. 사대지는 아니지만 좀 멋있는데 멋있어. 방탄소년단 하면 뭐야? 방탄 약간 뭐야? 처음에 그랬잖아요. 뭐 다. UDT야 뭐. 누가 다 그랬어. 나는 그래도 참신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야, 이제 와서. 에이. 무슨 소리야? 처음서부터 그랬어. 그리고 RM한테 랩 몬스터라고 하니까 랩 몬스터 뭐 이러면서 막 네가 랩을 갖다가 얼마나 잘한다고 랩 몬스터라 맞아. 그러면서 놀리고 맞아 엄청 놀랐어요. 웃겼잖아요 그때는. 그게 뭐가 웃겨? 웃겼죠. 랩몬스터가 웃기다니. 뭐예요? 아무튼 뭐 지금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도 굉장히 BTS의 안티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고백들을 아니요. 지금 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름이 재밌었다 이거죠. 예. 사장님 뭐 하고 눈에 계시나? 띄었다. 사장님 잘 지내시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네. 궁금할 테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다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 구독자들의 주 연령층이 네. 사실은 BTS랑 뭐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연령층이라서 한번 이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시면서 어르신분들 보시면서 우리는 이제 B컷 말고 A컵. A컷 제대로 된 걸로. 제대로 된 걸 갖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같이 오피셜 가운데 좀 거 아니에요? 저는 좋은 자리네요. 오피셜 무비 오피셜 뮤직비디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죠. 자 와, 로고가. 영화사처럼 이렇게 딱 오프닝도. 이 시그널도 처음 나올 때 그냥 굉장히 하늘 촌스럽게 이쁜 거 봐봐요. 저 톤 다 맞췄잖아. 이런 색감 진짜 너무 예쁘다. 파스텔 톤. 저런 것도 힐링 되는다 이거죠. 그렇죠. 아우 지민봐. 여기 보세요. 정국이 우유를 마시고 있죠? 아우 제 입술에 묻은 거 닦는 거 봐. 너무 잘생겼다. 저 벽에 붙은 게 다 옛날 가수들. 그렇죠. 맞아. 네. 저 퀸 보이셨어요? 어. 데이비드 퀸, 보이스. 아 아닙니다. 비틀즈. 좀 비슷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진짜? 제이홉. 아 이분 진짜 흥이 너무 멋있어. 에너지 넘쳐요. 정국. 저 도넛 가게 이름도 다이너마이트예요. 아 지민 춤추는 거 보세요. 이 동작 이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 다리 올리는 동작 저게 마이클 잭슨의 킥이었죠. 그렇죠, 오마주죠. 네. 저게 바로 여기서 바지를 올리는 동작은 마이클 잭슨이지만 이런 동작들은 7, 80년대의 디스코죠. 저 동작 저 동작 마이클 잭슨의 동작입니다. 슈가네요. 슈가 저분은 BTS 저렇게 격한 안무가 없다 그래서 합류를 했는데 맞아. 고생하고 계시다고. 이거 너무 멋있어. 멋있어요. 비행기 쫙 가는 거 보세요. 옷도 보시면은 다 그런 태영, 레트로 태영이. 레트로. 어. 저 춤이 쉬워 보세요. 보이지만 자 문호크 나왔죠 지금 방금. 이거 이 야, 춤이 너무 저것도. 이 춤이 되게 화제더라고요 또. 저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다고요 저게. 쳐보셨어요? 요거는 완전히 시도는 해봤는데. 세르넨 라이브를 갖다 떠올리게 하는 그런 동작들이에요. 네. 서로 막 치고 받네요. 너무 신난다. 얼굴이 신나네요. 아 색감이 너무 예쁘다 진짜. 누가 사장님 아들일까? 누구였어? 성을 몰라. 몰라요? 아예 몰라. 야, 예쁘네. 진짜 예쁘다. 뮤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 너무 힐링되는 색감과 그렇죠. 네. 그런 경쾌함과 그런 느낌과 뭐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결리는. 멋있다. 야. 코로나 써야지. 그렇지. 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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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한번 우리가 뮤직비디오를 갖다 보시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어떻습니까? 정말 일단 처음 느껴지는 그 느낌은 정말 밝고 행복하다. 경쾌하다. 경쾌하고 행복하다. 신난다. 이런 느낌을 딱 받잖아요. 특히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BTS나 작곡가들이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사람들한테 좀 힐링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또 네. 내보낸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확 와닿네요. 예.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일단 뮤직비디오 안에 나왔던 퍼포먼스들과 또 패션 소품들 이런 걸 보면서 일단 이들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좀 찾아가 보자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걸 보셨다고요? 아까 뭐 락 스타들의 그런 포스터를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 뭐 데이비드 보이도 있었고 네. 비틀즈도 있었고 뭐 또 퀸도 있었고 또 웸도 있었어요. 웸. 네. 웸 포스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포스터들을 굳이 이렇게 붙여서 배치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크게 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해석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제목을 왜 다이너마이트로 지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런 가사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사람들이 좀 약간 힘들어할 때 레트로 뉴트로를 찾는 그런 옛날 감성을 찾는 경향이 많이 일어난다고 예.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 뮤직비디오를 봐도 옛날 감성 별로 가득 차 있죠. 네, 예. 가득 차 있잖아요. 디스코라는 그 키워드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비행기 지나가는 거 그리고 도넛 이런 것도 미국의 그런 완전 부흥기를 상징하는 그런 키들 중에 또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 바지를 보면은 파탈롱도 보이거든요. 네. 저게 이제 60년대 말서부터 7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까지.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절. 네. 이제 그 시절이 끝나면 베트남전의 패배로부터 이제 암울한 시기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위대했던 시절. 그렇죠. 트럼프가 가장 뭐 사실은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시절이 네, 그때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제목도 사실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서양인들한테는 특히 미국인들한테는 그 골드러시를 또 생각을 하게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 부흥기와 앞으로 더 잘해 나갈 수 있고 앞으로 더 뭔가 부흥할 거라는 그런 뭔가 이미지를 심어주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그리고 좀 향수를 일깨우는 그런 단어로 선택을 한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일단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다양한 락스타들의 그 포스터들에 대한 분석은 별로 안 하셨군요. 그거는 제가 뭐 네. 그 시대가 아니니까. 그 시대가 아니어서. 근데 근데 선배님이 여러분들, 그런 쪽을 워낙 잘하시니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팝을 이끌어온 레전드들. 레전드들이에요. 그쵸. 맞죠? 그 레전드들이 전부 다 방 안에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전국이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 의미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건방진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팝의 본류를 우리가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건방진 해석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팝의 증명되고 본류에 있으니까. 우리가 진입했다. 팝의 본류를 우리가 접수한다. 맞죠. 이 레전드들과 우리가 함께 있다. 음. 그런 메시지예요. 음. 제가 보기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춤의 동작, 퍼포먼스의 동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응축시키고 있는데 우선 이 동작은 엘비스 프레슬리에서부터 온 거예요. 맞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중간에 개다리 춤도 나오잖아요. 잠깐. 맞아요. 엘비스는 락앤롤의 황제라고 이렇게 불렸잖아요. 락앤롤의 황제에서 팝의 황제로 오면은 마이클 잭슨인데 마이클 잭슨. 맞아요. 그 마이클 잭슨은 또 다시 엘비스의 그런 동작들을 또 따라하면서 자기 그 안무 안에 또 집어넣거든요. 그렇죠. 색깔을 넣죠. 예, 그걸 고스란히 다 오마주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디스코라고 하면은 세르렌 나이 라이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70년대를 갖다 사로잡았던 그런 디스코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영화라든가 혹은 그때 당시에 그 또 다양한 문화 컨텐츠들이 있었거든요. 그 컨텐츠들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로 유명했던 존 트라볼타의 동작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또 연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또 하나의 다른 언어로 뽑아낸다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어떤 거요? 젊음 혹은 저항이 돼요. 음. 그러면 그거를 또 이 가사 안에서 뽑아내보면 뭐가 되냐면 펑크가 되는 거예요. 펑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항이거든요. 그리고 젊음의 저항, 뭐 그리고 기존의 그 격을 깨는 거, 우리 파격수다 이렇게 격을 깨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 안에는 아주 그 흥겹고 즐겁게 이전의 레전드들을 소환시키면서 또 그들이 행했던 어떤 파격들을 본인들이 하는 거야. 그거는 존재 자체가 파격이야. 한국인으로서 이 팝 시장 안에서 이런 무브먼트를 갖다 한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고 또 더불어서 그런 파격들을 완전히 주류와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즐기고 논다는 것도 파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것 자체가 오마주이면서 동시에 파격이 되는 그런 독특한 지형을 잘 알고 그걸 고스란히 구현해내는 데가 바로 BTS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내 가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 나는 별들 속에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밤에 불을 밝힐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의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 뮤비에 나오는 방에 아까 말씀하셨던 스타들. 스타들 포스터의 스타들을 그 속에 내가 지금 있고 그걸 이중적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그 별들 속에 내가 있고 이 밤을 내가 밝힐 테니까 내 노래를 듣고 같이 즐기는 당신들은 아미들은 그리고 그 세계인들은 지금 이 그런 현대 상황들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밤 나와 함께 가볍게 즐기자 이제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예, 근데 그게 바로 BTS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에 BTS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모든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다 우주라는 거고 별이라는 거예요. 그 별들이 서로가 그 존재 자체로서 빛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별들 속에 있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미들 가운데 있는 나 혹은 전 지구인 가운데 있는 나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지구인들 혹은 모든 아미들에 대한 경외감, 찬사예요. 모든 별들 속에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별이 아니라 너희들이 별이야. 그리고 그 별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또 그 메시지 자체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존재하고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그 자기 가사에 노출을 시키거든요. 그게 BTS가 그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어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모두가 의미 있는 삶들이기 때문에 나도 별이고 너네도 모두 다 별이다. 다 우주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존재 그 자체를 좀 즐겨야 된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뭐 답답하고 그렇더라도 네. 네가 있다는 게 너는 별처럼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나에게 있어서 너는 별처럼 빛나고 있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잠시 내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나 혹은 공연을 하는 나 잠깐 너를 대신해서 빛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역으로 되면 이 BTS들은 또 그 별들 아미라고 하는 별들을 보면서 그들이 빛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거든요. 이런 메시지 던지는 그런 팀들을 갖다 본 적이 있어요? 진짜 팝계에서도 네. 이런 메시지들 없어요. 저는 그래서 BTS가 이제 걸어온 길을 보자면 어떤 청춘의 그런 힘듦과 고뇌 속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항상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동안의 방탄소년단의 메시지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예술성이 강했으면 이번에는 조금 더 가볍고 신나게 그런 상황들을 같이 이겨내자 이런 거를 또 영어로 전달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얻을 수 있었나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선배님 말씀을 하신다고 한 게 이게 왜 저는 영어로 가사가 제작된 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힐링송도 한국어로 제작이 됐으면 원래 그랬듯이 영어로 또 이렇게 노래 낸 게 또 처음이잖아요. 이번에 네. 영어로 노래를 낸 게 좀 아쉽다. 한국어로 노래를 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한국어 공부를 더 하고 우리나라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낸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번은 정말 제대로 정면 승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박찬욱 감독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 봉준호 감독. 죄송합니다. 예.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빈부의 문제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함께 공히 앓고 있는 빈부 격차의 문제를 중심에 갖고 온 것과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힐링의 이슈를 중심으로 가져오면서 전 세계인들이 뭔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은 지금 뭐 그냥 한국적인 이야기, 한국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애초에 세계 영화제에 출품할 작품을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세계인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글로벌한 문제가 뭘까? 빈부격차. 빈부격차인 거죠. 그 빈부격차의 문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화적 어떤 공간이 어딜까?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적인 그런 그 비주얼들이 사용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BTS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지금 너무 힘들고 자기라고 하는 그 개개인이라고 하는 그 우주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자괴감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그들이 곧 다이아몬드고 그리고 또 다이너마이트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이게 저는 다이아몬드와 다이너마이트가 일단 일종의 그 의문을 갖다 맞춰준 것도 있지만 네. 그 속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도 서로의 속성을 보완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보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석이니까 빛나죠. 빛나고 있으면 그게 별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랍스타 같은 영화 만화를 보셨는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산에 들어가 가지고 불을 다 끄고 있으면 그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이 빛나요. 그러면 그것이 전체가 다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다이아몬드는 지금 모두가 각자가 별과 같은 보석임을 상징해주는 그런 단어이고 그런데 그런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끝나지 않고 자기 내부에 불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능성들을 폭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야죠. 다이너마이트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세상으로 끄집어 내줘야죠. 내가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을 폭발시키지 않으면 내가 땅 속에 묻혀 있는 보석이지 그래서 가치 없는 것처럼 밟힐 수 있는 것이지 밖으로 드러나서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내. 네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드러내. 뭔가 영감과 그러면서-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러면서 즐겨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영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솔직히 말해서 그 우리 기생충에서 표현의 기법 중에서 미스터리한 기법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게 뭐 봉준호스러웠다, 봉준호 스타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스타일 자체가 세계적인 하나의 언어로 이제 서서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과감하게 그거를 다시 한번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 확실하게 영어로 컨텐츠를 만들면서 그야말로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세계 시장과 승부를 보고 싶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택이 퇴행이 아니다. 저는 오히려 새로운 그런 어떤 그 일종의 하나의 문을 하나의 장벽을 이렇게 넘어서기 위해서 선택한 아주 필수적인 어떤 그 관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면 승부의 개념도 정면 승부죠, 개념도 사실. 있겠지만 네. 약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어라는 거는 지금 그냥 진짜 냉정하게 볼 때 전 세계 공용어는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 공용어로 봤을 때는 그냥 압도적으로 영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힐링송이고 그러니까 뭐 경쟁의 의미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받았으면 좋겠고 더 좋은 에너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예. 한국어로 써야 되나 영어로 써야 되나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더 쉽게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에너지를 받았으면 좋겠어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다면 영어로 가는 게 또 더 좋은 긍정적인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닐까. 솔직히 말해서 이 BTS가 이 곡을 왜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을까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상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전 세계 투어가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취소가 되고 그걸 온라인 투어 하나로 끝내버렸단 말이죠. 팬들과 더욱더 다양하게 스킨십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자신들의 어떤 그 철저하게 기획적인 어떤 목표들이 있었을 테고 네. 또 자신의 팬들과 나름대로 이렇게 다달하고 싶었던 어떤 그 성취가 있었을 거예요. 네. 이 둘 다가 방해를 받게 된 상황. 음. 이 방해를 받게 된 상황에서 이들은 한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고민을 하면서 자 팬들과 다다르고 싶어했던 그런 성취와 동시에 기획적으로 이 팀이 지금 현재 올해 안에 올라서고 싶었던 그런 고지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가장 BTS다우면서도
가장 영리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르에서도 그 디스코를 갖다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언어도 영어를 선택해서 그야말로 똑같은 마치 팝 음악인 것처럼 이 시장에서 승부를 해서 그래서 이기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으로 그렇게 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메시지가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를 선택한 거는 먼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이제 메시지를 갖다 줘서 이제 빨리 이렇게 팔고 뭐 이러자 이런 의미보다는 스킨십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하게 많은 소통들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래서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 하는 거죠. 선배님은 개인적으로 BTS랑 블랙핑크 중에 누가 더 좋으세요? BTS가 좋죠. 블랙핑크 그때 할 때 엄청 칭찬해놓고 이제 와서 BTS가 아니, 이제 BTS가 이기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기는 편 내 편이야. BTS와 블랙핑크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블랙핑크는 아직 아티스트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 진짜요? 예. 근데 BTS는 모두가 아티스트가 돼 있는 거죠. 블랙핑크는 아티스트가 아니다. 아직은 아티스트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아직은 애들 그야말로 장난? 애들 장난이라뇨. 아직은 몰려와가지고 성실한 어떤 성실한 청년들. 직업인이다. 직업이. 직업인이다. 가수다. 가능성 싱어다. 있는 사람들. 근데 BTS는 아티스트들이다. 저는 이제 그 둘의 차이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BTS가 이번 그런 곡이 성공한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글로벌 감성을 획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로벌 감성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코로나와 관련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이겨내자 이런 감성을 또 같이 이렇게 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또 이런 거를 또 영어로 표현을 하니까 그게 더 잘 받아들여져서 그러지 않았나. 사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건 그걸 누가 결정했느냐는 거거든요. 그거를 방사장이 결정을 했겠느냐.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마지막 결제는 방사장이 했을 수가 있겠지. 누가요? 방시혁 씨. 방시혁 씨가. 방사장. 근데 방사장. 방사장 방형 그럴까요? 그럼 아니요 방형? 방사장 이러니까 조선일보 같잖아요. 아니 제대로 그래도 이름을 풀네임을 네. 불러주세요. 방시혁. 그런데 사실 이 팀은 자신들이 결정해요. 얘네들은 매주 최소한 한 번 이상 유튜브 동영상들을 만들어요. 그건 누가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시간이 나면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은 음악들을 꾸기적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회사 사람들이 달라붙어. 맞죠. 이런 주도권을 블랙핑크가 갖고 있느냐? 아니라니까. 거기는. BTS는 그 빅히트 주식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맞아 예. 맞아. 이번 또 주주이기도 더 해요. 줬대요. 예. 더 이번에 줬어요. 95억을 뭐 네. 나눠줬다 그러죠 또. 너무 부럽다. 6만. 나도 좀만 주지. 예, 저는 굉장히 근데 솔직했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힘을 내자 이런 힐링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한 스텝을 더 옆으로 나가서 이런 방탄소년단의 성공, 빅히트의 성공이 우리나라 중소기업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아유 당연하죠. 사실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 그런 엔터계의 3대장으로 볼 수 있는 SM, JYP, YG 이렇게 세 그 3대장만 거기는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이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었고 많은 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마디로 그냥 유통을 갖다 완전히 확 쓸어갔죠. 장악을 해버렸죠. 근데 대기업의 횡포랑 똑같은 거였죠. 그래서 솔직히. 빅히트를 보고 사실 중소기업의 레전드다, 중소의 전설이다,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사실 대기업만큼 제품 잘 만들고 좋은 서비스 제공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대기업의 그늘을 가려서 아니면 무슨 뭐 규제에 막혀서 아니면 뭐 어떤 것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저도 사실은 방탄소년단만큼 실력 있고 춤 잘 추고 정말 스타성 있고 캐릭터 강한 그런 그룹들이나 아티스트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먹힌다는 거를
방탄소년단이 그걸 다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탄소년단의 성공, 빅히트의 성공이 우리나라 중소기업한테도 우리가 세계로 나가도 정말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거 먹힐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심어줬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유통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통 공간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음악 방송에 얼만큼 나가고 그리고 음원 차트를 갖다가 얼만큼 장악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그 또 다른 그런 피드백들을 갖다 받아가면서 상품을 어떻게 해서 매출을 얼마나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 시장에 음악 하나와 그다음에 음악을 담고 있는 음악을 품고 있는 영상 컨텐츠 하나만 정말 잘 만들면 얼마든지 이제 1대1로 승부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싸이가 보여줬듯이 사이가 보여줬듯이 그것을 고스란히 방탄소년단이 계속 입증해 나가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더 크게.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큰 영감을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조금 이 얘기들은 이미 뭐 많이 됐던 얘기라서 이번 이 음악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이아몬드랑 다이아마이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또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 중에 저는 펑크하고 펑크, 소울, 소울하고 디스코하고 요 세 디스코.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일단 펑크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항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항? 왜 BTS는 늘 저항적인 어떤 모습으로 특정한 어떤 지위를 얻고 있을까? 사실 화양연화는 완전히 저항 그 자체였고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대안도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저항들을 이제 이미지화해서 비주얼로도 그랬고 또 음악으로 그랬고 보여줬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뭘까요? 뭘까요?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혁. 늘 새로워지겠다는 약속. 이게 펑크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애초에 화양연화 때는 진짜 힙합이었어요. 그런데 이 힙합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성장하면서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다양한 그런 비주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일종의 스스로의 껍질을 깨는 활동들을 계속하잖아요. 예를 들어 페이크 러브 같은 경우는 발라드예요, 거의. 근데 힙합의 리듬을 갖고 있는 R&B 그 발라드를 갖다 또 선보인다면 그다음에 뭐 그 이번에 보여준 이건 디스코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도 자기들이 계속적인 도전을 해서 그 도전을 하는 것만큼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혹은 최대의 어떤 성과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에 계속 갇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정도로 시도해봤던 팀은 마이클 잭슨 정도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요. 마이클 잭슨은 전체 그 개별 솔로 앨범으로는 몇 개 냈는 줄 아세요? 몇 개요? 5개인가밖에 안 냈어요. 진짜요? 근데 그것도 충격. 할 수 있는 장르 다 했어요. 선율할 수 있는 장르들. 뭐 거의 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진짜 거의 디스코도 다 했고 뭐 그야말로 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발라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일종의 걔네들의 캠페인송까지 뭐 그냥 다 했어요. 다. 위아더 월드. 위아더 월드까지. 힐더 월드 뭐 이런 힐더 월, 뭐 위아더 월, 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자기가 잘했던 것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펑크에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펑크잖아요. 사실은 저 동네에서는 스스로가 펑크라니까. 사실은 왜요? 주류가 아니니까. 마이너니까. 유색 인종이고 그리고 맞네. 또 케이팝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말이에요. 그냥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지위를 유지를 하면서 그것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마이너리티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모티브를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게 처음에 BTS가 막 아미로 이렇게 좀 콘크리트 지지층, 콘크리트 매니아층과 팬층을 모았을 때도 미국 내에서도 사실 조롱 섞인 시각이 좀 있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BTS를 좀 있는 정도가 아니었죠, 네, 사실은. BTS를 좋아하는 그 팬층 자체가 미국 사회에서도 좀 소외받는 그런 마이너층들이 BTS를 많이 공감하고 좋아한다. 이래서 맞아요. 주류층들은 사실 좀 약간 놀리기도 하고 맞아. 그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더 그거를 넘어선 거죠. 꽤 그렇습니다. 무섭죠. 예. 어떤 이런 그 마이너적인 감성들에게 더 어필하는 그런 전략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마이너 감성 쪽에 애초에 어필을 저는 했다기보다는 메이저 감성에 오히려 도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이너. 아니 그게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니네들 메이저야? 아니야, 나는 이런 게 있어. 내 가치는 이거야. 이거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도전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예. 디스코. 디스코의 의미는 조금 설명을 아까 했죠. 디스코라고 하는 건 7, 80년대에 이제 미국 팝을 사로잡았던 하나의 흐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그때의 디스코는 있잖아, 진짜 리듬이었어, 리듬. 뭔가 삶의 탈출구의 그런 느낌 아니에요? 빙고. 디스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져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공허한 상황들이 만들어져.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럼 디스코쇼. 약 먹고 뭐 이런 거야. 돈은 있어. 음. 근데 뭐 정신적인 뭔가를 해주지 않아.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디스코 리듬은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그리고 가사도 너무너무 단조로웠어요. 그래갖고 케니 로저스 같은 경우는 디스코에 질려서 나는 이런 음악들을 안 할 거야. 그래서 오히려 컨트리로 가요. 이 컨트리에는 소울이 있다고 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소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소울 뮤직 그럼 우리는 이제 흑인 음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흑인. 근데 그렇죠. 실제로 음악에 있어서 소울을 찾았던 사람들은 각자의 장르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케니 로저스 같은 그런 흐름들은 컨트리 뮤직에서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80년대 당시에 컨트리들이 새롭게 이제 개혁을 하면서 자기 내부의 어떤 고답적인 모습들을 깨고 팝과 만나면서 굉장히 큰 진일보를 합니다. 그때 솔직히 80년대에 그 정말 약진을 했던 스타들이 컨트리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가수가 케니 로저스지만 그 외에도 뭐 킴 칸스 같은 사람도 컨트리계에서 있었고요. 뭐 주시 뉴튼 같은 사람도 그 80년, 82년, 83년 이때 그 다시 이렇게 재발견되면서 굉장히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에 이렇게 포크로 이어졌던 미국 팝 음악의 포크와 락으로 이어졌던 저항이 뚝 끊겨. 그러면서 거기에 공허를 디스코가 메꾸거든. 근데 그 디스코에 대한 반발로 컨트리라든지 프로그레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이제 그 분화돼서 나름대로 탐구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헤비 메탈로 또 가서 막 맨날 이거만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그 세대 시대에 대해서 잠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징이기도 해요, 디스코는. 그래서 디스코를 쓴다라고 하는 게 결코 이렇게 쉬운 것만 아니거든요. 디스코를 가져오는 순간 디스코가 갖고 있었던 나쁜 것들을 그대로 갖고 오게 돼요. 미국의 70년대, 80년대 그때 당시에 아주 퇴폐향락적이고 정말 히피와 뭐 히피는 아예 히피는 포크 쪽이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뭐 베트남 전쟁 이후에 아주 그냥 세기말적이고 그렇죠. 황폐하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메말라 있고 피폐하고. 그랬던 것이 고스란히 사실은 같이 따라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래서 뉴트로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탁 정리해내고 난 처음에 정국이가 우유 딱 먹는 장면에서 소름이 돋았던 게 미국 뮤직비디오라면 뭘 먹었겠어요? 뭐 술이죠, 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술, 섹스, 뭐 그런 마약. 또 마약, 약간 이런 걸로 많이 또 얘기를 자극적인 하고 거. 저항이다 그러면 무조건 돈 돈 이런 플렉스 얘기가. 한다 그래. 돈 뿌리고 맨날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똑같이 입에 거품이 묻어도 우유 거품이 묻는 거잖아. 되게 퓨어한 저항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굉장히 그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얘네들 굉장히 순수하다. 그 진정성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농업계가 그거 캡처해가지고
홍보했대요. 아, 진짜? 맞아. 그래서 지금 정국이처럼 어. 우유로 하루를 시작하자. 어. 이렇게 해서 미국 낙농업계가 그거를 캡처해서 홍보를 하고 있대. 그런데 있잖아 이거 진짜 상징적인 게 이제 1870년대 만들어진 미국의 기념비적인 연극 작품 중에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걸 갖다 뮤지컬로도 만들었지만 아우어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아우어타운이라고 하는 연극을 보면 맨 처음 시작이 하루 아침은 이렇게 우리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쪽에서 두 개의 배달부가 와요. 하나는 우유 배달부, 하나는 신문 배달부. 우유는 몸을 건강하게 하죠. 신문은 정신을 건강하게.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양식이야. 그게 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은 우유를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냐고.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데가 없어. 우유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설사하죠. 최소한 커피나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나는 펑크 앤 소울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그 소울이 의미하는 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 펑크, 소울 그리고 디스코 이런 것들이 뭘 뜻하냐면 그때 그 레전드들을 많이 소환을 하잖아요. 그런 레전드들이 거쳐갔던 그런 장르들을 다시 불러오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BTS도 그 안에 장르에 새롭게 또 들어가 있고 또 자기네들이 또 스타고 또 그렇게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래서 그런 장르를 소환했다는 거에 좀 의미를 많이 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장르를 소환해내면서 또 그 나름대로의 음악들이 했던 역할들도 한번 상상해 보면 소울 더 깊이 있게. 음악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소울 흑인들을 같은- 뭔가 예. 이렇게 힐링해줬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소울 음악들은 80년대 이후죠. 그러니까 디스코 이후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 R&B 소울 쪽이 그렇죠. 90년대 이후로 확 사로잡게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 어떤 대항적으로 펑크락들이 또 한쪽에 뭐 너바나나 뭐 이런 쪽이 펑크락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펑크 소울 이렇게 해석을 해도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음악 안으로 탐구를 하는 거니까 비슷해 또 그 느낌도 무자르듯이 딱 이렇게 잘라지지는 없지만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진정성 있게 시대를 갖다 고민한 어떤 흐름들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비슷한데 저는 조금 이 가사 안에 그렇게 그 노출하는 거에서는 좀 뭐랄까 우리가 지내야 될 덕목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디스코라고 하는 리듬 이거는 흥겹고 신나고 즐겁게 그렇게 또 펑크라고 하는 개혁 늘 자기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소울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로 이제 좀 해석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더해서 저는 그 이제 음악에서 사실 이 음악 자체가 사람들한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희망 뭐 이런 그렇죠, 희망이었죠. 이런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 현재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뭐 디스코, 뭐 펑크 이런 류의 과거의 우리의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이제 지금 현재 다시 가져오면서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고통 그런 괴로움 이런 것들을 그런 걸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이겨내 보자 이런 즐거움을 주는 메시지로 봤습니다. 네, 굉장히 확장을 하셨네요. 맥스. 아까 처음 했던 얘기잖아. 네. 처음에 했던 얘기였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죠. 솔직히 저는 그런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가사 분석을 하면서 지금 뭐 그 테마, 그 키워드가 되는 그런 그 가사들을 가지고 좀 우리 나름대로 추측들을 갖다 또 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어쨌든 그 BTS가 계속적인 이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네. 그런 거 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원히트 원더로 끝날 게 아니라 이미 원히트 원더는 아니죠. 지금 그렇죠. 몇 개를 올렸어 지금. 아니 뭐 넓게 길게 네. 봤을 때 그런 식의 그냥 단타 이런 어떤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길게 가는 아티스트로서 활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영어 가사로 이번에 나왔던 게 하나의 무기로 이제 작용을 해서 좀 더 대중성을 이끌어 오면서 같이 좀 어떤 길게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룹이 되지 않을까 레전드로 남는 그룹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미 레전드죠. 이미 레전드예요. 조금 더 레전드로.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히트곡들 더 낼 것이다. 계속. 네, 네.
근데 연아 씨가 좋은 얘기를 한 게 예전보다 요즘에 그런 뭐 전 세계적인 음악 트렌드, 문화 트렌드가 굉장히 인스턴트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 때처럼의 그런 막 진짜 좀 더 긴 의미의 레전드가 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트렌드가 됐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더 맞아요. 뭔가 소비를 빨리빨리 하고 더 음. 더 그런 기사들도 요약된 걸 찾고 뭐 이러는 시대다 보니까 BTS가 좀 더 많은 레전드 반열에 지금도 올라가 있지만 진짜 마이클 잭슨 같은 그런 진짜 레전드가 뭐 50년 뒤에 막 이럴 때도 뭔가 네이밍이 나올 그런 레전드가 되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뭐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걱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아서 하겠죠. 기대를 합니다. 뭐 어쨌든 저는 그야말로 제 방탄소년단은 그 완전히 다른 그레이드가 됐다. 그렇죠. 이번에 핫백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그러니까 뭐 그냥 말하는 그런 레전드의 반열에 올라섰고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에 올라섰다. 그리고 그래미상도 본상을 휩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3대 그 뮤직 어워드가 있거든요. 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뭐 MTV 어워드 뭐 이런 것 그냥 다 가져갈 거다. 이미 MTV 어워드 사관왕 했으니까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주 새로운 목표들이 그들 내에서는 생겨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아티스트로서 어디만큼 갈 수 있을 것인지를 전 명확하게 팬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애프터 방탄 그러니까 방탄 이후에 어떤 그 K-팝에 대한 일종의 확실한 모티브를 갖다 좀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솔직히 BTS 같은 성취를 또다시 그 BTS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팀들이 과연 있을까? 특히나 지금 현재 팩토리 시스템에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3대 기업에서는 못 나와요. 제가 보기엔 못 나온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JYP 같은 데가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각 나라에 가가지고 팀 하나씩 만들겠다는 거야. 돈 있으니까. 각 나라의 로컬 뽑아서 어. 팀 만들겠다. 이게 무슨 아니 개개인 회사는 살아요. 근데 그 아티스트들은 뭐 지역 분할인가요? 영주로 분봉을 주는 거야? 일본에서는 얘네 주고 한국에서는 얘네 주고 중국에서는 쟤네 주고 이게 과연 그러니까 옳은 방식일까? 그들을 그냥 지부장으로 만드는 것이 그 좋은 방식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가능성들을 이제 그 가능성들을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방식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3대 메이저는 아닐 것이다. 힘들 거다. 근데 바라보는 네.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근데 다른 이제 사실 빅히트도 어떻게 보면 작은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자라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사실 그 가능성을 닫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선은, 지금 3대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음악 시장의 구도나 독점률을 보시자고요. 이 3개 회사가 진짜 뭐 거의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가령 오마이걸 같은 팀들이 다른 그런 3대 메이저였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저렇게 힘들까? 여자친구들 보세요. 불쌍해 죽겠어 진짜. 그런 팀들을 보면. 아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유통망을 완전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 일본에서 새로운 그 팀을 런칭했어요. 그 JYP가 어떻게 런칭했냐? 일본 방송국 하나랑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버려. 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당해? 그런 걸 또 빅히트도 이번에 또 하더라고요. 네. TVN하고 같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그 다른 유통 방식을 빅히트는 분명히 썼잖아. 어쩔 수 없이 썼을 수도 있지만 그런 다른 유통 방식으로서 그 방탄의 성공을 갖다 가져왔는데 그 다른 유통 방식으로서의 접근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근데 실제로
빅히트는 그래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유니버스가 있어. 근데 이게 이 다른 유니버스가 이렇게 만든 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거든요. 이게 BTS에만 국한된 게 아니냐. 다른 팀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유니버스이긴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전혀 새로운 그런 유통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그런 필요도가 빅히트한테는 있는 거고 또 다른 중소기업들은 나름대로 또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게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근데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했듯이 예. 빅히트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예시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이런 시장 자체가 성장해 나갔으면은 좋겠네요. 이거를 기회로. 실제로 빅히트는 진짜 다른 데랑 다르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앱을 만들어서 그 앱에 들어가면은 거기가 유니버스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BTS를 중심에 놓고 아미들이 전부 거기에 들어와서 다양한 삶을 사는 유니버스가 아예 만들어져 있거든요. 신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제 여기 게임 깔아놓고 다니고 있지만 여기 BTS 월드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BTS를 소비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수많은 그 일종의 색다른 스토리들이 만들어져서 그 스토리들이 또 하나의 컨텐츠들로 계속 분화돼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BTS는 단지 음악을 이제 사람들에게 소비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만나게끔 해요. 그런 방식으로 그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BTS 이유는 과연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그러면 한국 그 또 다른 그런 기획사들한테는 BTS 이유가 눈에 보이고 가능해져야 자기네들도 도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3대 메이저는 그쪽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 사실 이대로 가면은 뭐 그런 또 BTS 같은 그룹이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또 걸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아요. 아무튼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BTS의 성취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빅히트가 자신의 도전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제발 그 대기업들을 쫓아가는 그런 마케팅들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대해 주실 거죠? 그럼요. 네. 항상 응원하죠. 응원합니다. 진짜. 이제 뭐 입덕하시는 겁니까? 아미로. 공식까진 모르겠는데 네. 이제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명언 아나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은 없죠. 저는 뭐 팬질 이런 거 안 해요. 예. 네.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자, 저 돌보기도 바빠요. 덕질이 가장 쉬워요. 네.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덕질만큼 맞아요. 쉬운 일은 맞아요. 없어, 맞아요.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걸로 할까요? 우리 진짜 그 순식간에 그냥 계속 이렇게 막 세상이 변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BTS 같은 게 끼어들고 이러면은 진짜 세상이 너무 빨리빨리 당황스러워요. 돌아가네요. 자, 다음 주에는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거나 하나. 영화 쪽을 해야 되는데 영화가 요즘 너무 참 영화기가 너무 힘들어서 또 드라마를 하려면은 민준 아나운서가 또 막 울 텐데 막 하이라이트만 보고 또 와가지고 대충 배째라는 식으로 하이라이트도 또 나올 텐데. 길어. 네. 영화를 볼래요. 요즘 비밀의 숲 너무 재밌어요. 비수. 비숲2. 그 이유가 아무튼 다음 주에 또 파교수다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